깻목 두 번째, 텃밭 비료의 왕, 깻목 액비 만들기. 텃밭을 가꾸시는 도시 농부님들 깻목 비료 사용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시죠? 어떻게 만들어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텃밭에 가장 좋은 깻목 액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중 우리 아저씨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텃밭에서 간단히 만들어 사용하니까 전문 농가에서 만드는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깻목 비료뿐만 아니라 모든 발효 비료는 바깥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11월부터 3월 사이에 만들어야 좋다고 해요. 그 이유는 기온이 내려가면 유해균들의 활동이 멈추고 발효균인 누룩균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된장이나 간장도 이때 발효시켜 만들었어요. 우리 아저씨는 오래전부터 2년에 한 번씩 11월 중순에 깻묵으로 섞어 떼운 비료를 만들었었는데요. 금년에는 미강을 구하지 못해서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정미소에 가도 못 구해요. 다들 계약 납품을 해서 따로 팔지를 않는데요. 작년까지 구매했던 정미소에서도 이제는 안 된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깻묵 발효 비료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만들면서 올려드리고 오늘은 깻묵 액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혹시 깻묵 발효 비료 만드실 분들은 섞어띠 운비 만드는 방법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세요. 깻목 액비를 만들 때는 EM균을 넣고 발효시키던 물만 부어서 부패 발효시키던 차이는 있지만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집 가까이에서는 만들기 힘들어요. 깻목 발효 액비를 만들 때 재료별 비율은 깻묵10, 골분 5, 미강 5, 당밀이나 설탕 0.5 비율로 혼합한 후 물 100과 EM균액 1, 당밀이나 설탕 0.5 비율로 넣어서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깻묵이 10kg이면 골분과 미강은 각 5kg, 당밀이나 설탕은 500g, EM액 1리터, 물 100리터입니다. 당밀이나 설탕은 미생물 먹이로 주는 것이니까 양을 조금 가감해도 되고요. 막걸리를 넣어서 효모균을 첨가해주기도 하고 또 미생물 먹이로 천일염인 소금도 100g 정도 넣어주기도 해요. 또 11월에는 깻묵을 미강과 섞고 물을 40% 정도 뿌려 넣어 잘 혼합하여 놓아 1차 발효시켜서 유익균들을 선점시킨 뒤 앞에서 말한 과정으로 액비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발효 액비로 EM균 등 유익균들이 액비통 속을 선점하게 하여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액비를 발효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효시킬 때는 호기성균들이 활동하므로 매일 자주 액비통을 저어 주어서 산소를 공급시켜줘야 하고 안 그러면 산소가 없어도 활동하는 부패균들이 득세하여 부패 발효가 돼버립니다. 우리 아저씨는 직장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자주 못 저어줘서 부패 발효로 돼버린 때가 많았어요. 발효가 되면 10일 정도 지나면 된장 익는 진한 냄새가 나고 혐기성 발효 즉 부패가 되면 악취가 나요. 호기성 발효가 돼도 주변 사람들은 냄새를 싫어해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텃밭 주말 농부들은 이렇게 재료 넣고 매일 저어주며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저씨가 만들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지요? 하하. 각 재료들 비료 성분 함유량은 대략적으로 깻묵은 질소유, 인산 3, 칼륨 1이고 미강은 3, 5, 1, 골분은 질소 4, 인산 21, 칼륨 0.2, 칼슘 20 정도입니다. 미강과 골분을 넣어주는 것은 미강은 인산 성분, 골분은 칼슘 성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또 여기에 어분을 넣어서 질소와 칼슘 성분을 보충해주기도 해요. 우리 아저씨도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깻묵에 물만 붓고 혐기성 부패 발효시켜서 사용해요. 번거롭지도 않고 요령도 필요 없는데 사용해보니까
항상 비료 효과는 연하게 똑같고 자주 별다른 주시는 차이를 못 것을 느꼈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깻묵 발효 액비를 만드실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드시는데요. EM균과 당밀은 꼭 넣어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저어주세요. 나중에 액비를 걸러쓰기 불편할 것 같으면 미리 양파망에 넣어서 발효시키면 좀 편해요. 우리 아저씨처럼 자주 못 가니까 혐기성 부패 발효시켜서 사용하실 분들은 깻묵에 물만 부어서 덮어 놓으시면 돼요. 보통 여름에는 한 달, 겨울에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사용하는데요. 혐기성 부패 발효시켜서 만든 것은 5개월 정도 지나면 사용하세요. 사용할 때 냄새가 나니까 조금 더 늦춰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우리 아저씨는 조로 끝 살수기를 빼고 100대 1 정도로 희석해서 깻묵 찌꺼기까지 주는데요. 주로 모종심귀한 작물들에게 줘요. 충분히 땀 먹습니다. 깻묵 액비 비료 주는 방법은 국수가 우리 아저씨 여름에 깻묵 액비 주시는 것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건 전부 다 깻묵으로만 심었어요. 제 밭에서는 깻묵 외에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아주 그냥 모든 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저 비료 어떤 비료 사용할까, 뭘 갖다 사다가 써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깻묵 쓰시면 되는데요. 항상 좀 멀리 파주셔야 돼요. 멀리 한 20cm 이상 이 정도 파주셔가지고 여기다 깻묵 비료 탄 거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 여기 정도에도 파셔가지고 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주는 거. 깻묵 비료 만들면 물에 타가지고 부어주시면은 물 주는 효과도 있고요, 비료 주는 효과도 있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주시면 되고요. 깻묵 액비도 유기질 비료인데요. 군데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잘 안 크는 것 같은데 여름 되면 다른 비료 준 것들보다 더 자라고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 크는 것이 보여요. 한 번 주면은 비료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혹시 제가 가지 3개만 심으면은 처치 곤란하 되겠죠. 이거 계속 따서 먹고 집에 가서 말리고 해도 다 못 따먹고 이렇게 밭에가 남습니다. 3개만 심어도. 역시 가지도 이 정도 파시고 비료 보여주면 됩니다. 참 쉽죠? 쉽습니다. 이렇게만 비료를 줘도 잘 크는데 많이 열리고요. 참외도 나무 하나 심었는데 하나, 둘, 셋,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한 19개. 여기서 전에 몇 개 따갔거든요. 한 25개 정도 연 것 같아요. 깻묵 비료만 해줘도 충분하게 열고 처치 곤란한 정도로 합니다. 텃밭에 비료 쓸 때 고민하지 마시고 깻묵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깻묵 비료를 액비로 쓰실 때는요, 뿌리 가까이 주면은 정말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연하게 자주 주면 되는데요, 조금만 농도가 과하면은 작물 죽습니다. 잘 보셨어요? 깻묵 비료만 주고 키운 청양고추인데요, 아주 잘 컸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깻묵 비료만 사용했습니다. 여기 밭에 있는 이런 참외도, 가지도, 토마토 같은 거 전부 다
깻목 비료 한 가지만 사용했거든요. 한 가지만. 그래도 아주 잘 엽니다. 토마토도 혼자 다